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유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치료 뭐라고 돼 있어요? 치료는 어렵다. 모공각화증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거예요. 아주 좋죠. 여러분들은 완화가 되는 홈케어법 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간에는 열심히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치면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홈케어를 잘 해주시면 언제 없어졌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된 피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피디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주제 이 내 몸에 생긴 이 닭살 같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오세요. 근데 실제 닭살은 아니죠? 닭살처럼 보이는 거죠. 댓글로 모공각화증이라고 엄청 많이 남겨주셨던데. 네, 그거 한번 갑시다 그럼. 네. 요새 인트로 좀 힘들어요. 소재 고갈인가요? 네,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뭐 닭살 같은 거더라고요. 맞아요. 모공각화증을 겪는 분들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알고 싶을 거고, 혹시 모르는 분들은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 나도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거나 미리 대처하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모공각화증은 이제 모공인데 각화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각질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각질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피부에 쌓이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공각화증. 사람들이 닭살이랑 많이 비교하던데, 닭살 돋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피부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모근이라고 그러죠. 이게 털이거든요. 이게 털이 있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털을 세우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교감신경이나 다른 신경에 의해서 혹은 날씨 계절에 의해서 막 이럴 때 있죠. 닭살 돋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자체가 모근을 세우는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닭살 돋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모공에 각질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덩어리를 형성을 했다. 그래서 그게 마치 닭살 피부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질이 쌓인 거예요? 각질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네.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모공각화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중에 모공각화증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유전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공각화증은요, 피부 맨 아래쪽에서 각질들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각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톤오버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용들이 빠른 사춘기나 청소년기 때 작용들이 빨라져요. 각질이 많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모공각화증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근데 유전으로 그냥 무조건 생기는 거면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생기고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거의 없어요.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기는 하지만 피부가 건조하면 어때요? 각질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분들도 모공각화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유전이다. 모공각화증이 누가 뭐 잘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유전적으로 내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유전이라고? 또 엄마 아빠 막 팔을 딱 보는 거지. 엄마 아빠는 깨끗해. 나는 어디서 주워온 애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다 좋아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또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래서 막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엄마 아빠 미워하시면 안 돼. 이게 유전이 되는 그런 질환이지만 이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미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현재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기 사람들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집에서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줄 수 있나요? 해결이라기보다는 완화가 되는,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홈케어법 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간에는 열심히 때를 민다. 안 돼요. 때 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를 밀면 우리가 각질이 벗겨지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느낌을 처음에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피부가 결국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보습을 잘할 수만 있다면은 추천. 하지만 그 정도까지 열심히 보습을 잘 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모공각화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모공각화증은 어쨌든 각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조해서 생기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보습을 해줘야 된다. 보습은 끝판왕 있죠. 바세린.
바세린과 여러분들 집에서 흔히 쓰는 바디로션이 있을 거예요. 네, 바디로션은 조금 더 보습감이 더 업된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거를 일단 발라보시고 그래도 조금 건조하다 내가 그러면 이런 바세린을 살짝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를 예방을 해야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지가 않으면 각질이 좀 덜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각질들이 뭉친 것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건조해서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거니까 애초에 보습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 안 되게 만든다. 그렇죠. 보습만 잘해줘도 각질들이 뭉친 것들이 좀 탈락이 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바디로션 잘 안 바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좋아져.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원리인데 보습을 많이 해주면 좀 뿔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인데 피부 연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피부 연화제, 뭐 유리아 크림 뭐 등등등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면은 쌓여있는 각질들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서 또 탈락이 잘 돼. 네, 그런 것들을 또 발라볼 수는 있어요. 혹시 뭐 연화제 몇 개 추천해 줄 수 있나요? 피부 연화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피부 연화제는 전문 의약품인가요?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피부 연화제라고 치면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뭐 되게 많아요. 각질 뭐 제거, 각질 뭐 제거, 어쩌고, 이런 느낌? 반질 크림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보고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다 싶으신 거 바르시면 돼요. 원장님, 근데 종류 너무 많은데 딱 어떤 한 제품을 딱 추천하기는 좀 그 시기 한다 하더라도 좀 대략이라도 가이드 주면 좋잖아요. 그 약국가도 있어요. 약국가도 있어요? 마이크림, 요약 이런 거 있어요. 가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일반 의약품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 계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약품이면 조금 더 효과는 좋겠죠. 그럼 홈케어로는 첫 번째 보습을 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부 연화제를 발라서 완화시킬 수 있다. 뭐 물리적으로 아예 떼고 이런 방법들은 별로 이렇게 추천 안 하시나 보네요. 일단 뭐 때를 미는 그런 행위들이 내가 정말 보습에 자신이 있다 한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또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은데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피부에 보면은 각질들이 뭉쳐서 생긴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네. 병원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빼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필링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겉에 있는 각질층을 녹이고 벗겨내는 것들을 필링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필링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하면은 피부가 속된 말로 껍데기가 싹 벗겨져요. 그러면서 맨질맨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일시적으로 마찬가지로 좀 좋아져. 얘네들이 벗겨지니까 뭘 해준다? 보습을 잘해준다. 그러면 최대한 얘네들이 또 생기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안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보습만 잘해줘도 옛날처럼 막 심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필링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돼요. 이거 모은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보통은 저는 그래요. 그냥 사세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관리하시고 저렇게 보습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막 쪼르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필링을 해요. 보통 여름철에는 반팔이 입고 그러잖아요. 모은 것 같은 게 파래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노출되는 부위에 좀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여름 한철에 한번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효과가 확실히 더 나아지나요? 좋죠. 도움이 되죠.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병원에 방문해서 빨리 효과를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런 건 근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모공각 각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분인데 옛날에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를 레이저를 하나하나 다 뺐다는 거야. 각질을 다 태워버렸대요. 어떤 선생님이.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막 색소 침착 생기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전문의약품도 있어요. 각질이 이렇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분리수거 막 하는데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분리수거 현장이 막 쓰레기가 계속 차는 거야.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러면은 쓰레기차가 빨리 와서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약이 빨리빨리 오게 하는 게 스티바이. 근데 이것도 원장님 말이 많은 게 저희 스티바이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요즘에 스티바이가 단종되는 건지 뭔지 뭐 처방을 안 해주시는 것도 있고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 약품, 전문의약품 있을까요? 있어요. 투 엔티 크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다팔렌 계열의 디페린 이런 크림도 있어요. 여기 있나? 디페린하고 이제 투엔티 크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돼요. 그럼 이게 왜 또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지? 각질이 이렇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제가 쓰레기차를 비유를 했는데 이 각질들을 이제 빨리빨리 데리고 이제 탈락을 시켜버리는
그게 스티바 A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쌓인 거를 탈락을 시켜버리니까 각질이 이제 올라오는 속도보다 탈락되는 속도가 빠르면은 깨끗해지겠죠. 근데 쓰레기차가 너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은 막 계속 각질이 쌓이겠죠. 근데 이제 쓰레기차가 맨날 오는 거야. 하루에 2번씩 오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깨끗한 거야. 분리수거장이. 그런 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공각화증이 각질이 쌓이는 건데 네. 쌓일 틈이 없게 계속 그렇죠. 계속 청소를 해주는 거죠. 또 스티바 A 같은 계열의 각질을 딱 생성시키고 탈락시키는 주기를 빨리 땡겨주는 제품들을 쓰면 그만큼 뭔가 주기가 빨라서 노화가 빨라진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화가 빨라지지는 않죠. 스티바 A나 이런 크림들이 재생 주기를 좀 빨리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부 입장에서는 일을 조금 더 시키는 거잖아. 야, 너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약간 이런 느낌. 완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봐. 그 정도는 너 할 수 있잖아. 그 정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앞당겨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재생 주기가 좀 짧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 재생력이 좀 더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완벽한 치료법은 있어요. 완벽해요, 이거는. 뭐죠? 빨리 나이 들면 돼요. 빨리 나이가 들면은 이거는 그냥 좋아져요. 왜냐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뭐든지 잘 안 생겨요. 뭐 검버섯 이런 거는 많이 생기는데 우리 피부 재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각질이 덜 생기겠죠. 나이가 들면 돼요. 모공각화증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젊다는 거예요. 아주 좋죠. 여러분들은 젊다. 나 이거 젊음의 상징이야? 약간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체의 그런 리듬이나 그런 재생 주기가 너무 좋은 편인 거죠. 이거 어차피 유전적으로 우리가 생긴다라는 거 좋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 도움 많이 되겠네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모공각화증 보시잖아요. 이게 모공각화증이에요? 닭살 피부처럼 빨갛게. 이런 거구나. 책이 너무 깨끗하네. 여기 보면은 치료 뭐라고 돼 있어요? 치료는 어렵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도 여기서도 이제 보습제 써라, 그리고 아까 유레아 크림 써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생활습관적인 걸로 한번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모공각화증에 도움이 되는 습관, 반대로 모공각화증을 더 악화시킨 너무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모공각화증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악화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가지고 보습도 해주지 않고 그냥 이제 물기만 탁탁탁 대충 닦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런 생활 습관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바디로션 안 바르는 거. 그러면은 반대로 그걸 또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에 바디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는 거 너무 좋은 생활 습관이죠. 그리고 이제 스크럽 같은 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때밀고 그리고 이제 스크럽 제형들이 좀 있잖아요. 이걸로 막 이제 스크럽을 해주면 해주는 건 좋아. 근데 건조함을 유발시킬 정도로 스크럽을 많이 하거나 자주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죠. 피부가 예를 들면 피부가 그렇게 건조하지가 않고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보습을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럽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모공각화증은 여러분들의 젊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다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일 때 너무 내가 불편하다, 내가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습 잘하자, 그리고 피부 연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공각화증을 조금 완화시키자. 여러분들이 홈케어를 잘 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사춘기 시절이라든지 20대 초반 나는 성인인데도 왜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내 피부가 젊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습에 특히 신경을 쓰시면서 열심히 관리하시다 보면은 언제 없어졌지? 이렇게 나중에 깨끗하게 된 피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슬플 것 같아, 이게 없어지면. 내 피부가 조금 나이가 들었나? 이제 재생이 좀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약간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오시면은 약간 부럽기도 해. 저분은 아직 피부가 그래도 짱짱하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여러분들 모공각화증이 있다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집에서 열심히 보습 관리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이제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걱정이나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클릭을 하시고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공각화증 자체는 지금 당장은 스트레스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결론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모공각화증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리고 상처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많은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